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용천역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시리아로 돌아가던 그 핵 기술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데 그러한 공작을 했던 이 모사드가 도대체 어떻게 그 기차가 폭발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랄 공작을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모사드가 우리가 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다 말은 절대로 안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정말 이거는 신출귀몰하고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공작이 성공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 여러분들 뭐 보도는 보셨겠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PC주의 광풍에 휩쓰여서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죠.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좌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 폭망의 길을 액셀레이터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0년대부터 20여 년간 유럽을 휩쓸었던 PC주의 광풍과 여기에 편승한 이민자 급증이 유럽 각국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생겐 협약 이행을 중지하고 모든 접경국 국경에서 검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각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 이민자를 막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사회 범죄가 급증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경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복수의 프랑스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16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CSA가 실시하고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경 검문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77%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검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의 71%, 여성의 81%가 국경 통제와 검문 도입에 찬성했고,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무려 83%의 응답자가 국경 통제와 검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85년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상호 국경 개방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유럽연합 거의 모든 나라와 국경 개방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른바 생겐 협정으로 불리는 이 조약 덕분에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생겐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경우 이동은 물론 거주와 취업의 자유도 보장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내버스와 전철, 트램이 운영되고 있고, 국적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11월 8명의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무려 130명이 죽고 416명이 부상을 입은 파리 테러의 범인들이 시리아에서 벨기에 은신처 파리 범행 현장까지 단 한 번의 검문도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국에서 생겐 협정의 폐기와 국경 검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은 9월 16일부터 모든 국경에서 검문 검색을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핀란드도 국경 검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다수 국가 국민들이 원하지만 주류 정치인과 언론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럽 내 국경 검문. 과연 국민과 위정자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이 9월 16일부터 국경 검문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프랑스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의 71%, 여성의 81%, 국민 전체 77%가 이거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이 국경 검문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한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V를 통해서 보는 뭐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스포츠라든지 또 NBA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 흑인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에 또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서 좀 많이 희석된 그런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유럽에 가보신 분들,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 흑인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정말 새까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들인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지하철 들어가 보면 쓰레기 또 오줌 정말 더럽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공중도덕 의식 없고 국가가 없고 내 나라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더럽죠.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나라가 잘 없어요.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일본 깨끗하고. 그런데 저 유럽에 가면 정말 쓰레기 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다 이 불법 이민자들. 그러면 쓰레기만 있으면 그걸 다 생각하는데 성범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저러니까 우리도 막자.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튀르키예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서 유럽으로 퍼지는 루트, 이렇게 이제 튀르키예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모로코, 또 튀니지, 그리고 알제리 이쪽을 통해서 이제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스페인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로, 독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불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제 차단하자라는 건데, 자, 이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20년 집권 PC주의 하면서 야, 우리가 좋은 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다 극우라고 해요. 그래서 가디언지가 이 극우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국민 77%가 극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기에 또 편승하는 멋 모르는 또 철없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더 철없는 데스크는 그걸 또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니까 그 사람도 문제고, 좌파와 맞지 않으면 다 극우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좌파 언론들이, 유럽 좌파 언론들, 가디언 같은 이런 언론들이 극우 달래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국민 전체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2015년 파리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당시 130명이 죽고 416명이 부상을 당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 자들이 시리아에서 들어왔어요.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 자신들의 은신처가 있었는데 독일을 거쳐서 벨기에로 들어가고, 벨기에에서 다시 프랑스로 들어와서 테러를 했는데 한 번도 검문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년도부터 이거 이제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앙겔라 메르켈이 유럽 연합 전체에서 워낙 득세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이런 여론이 힘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좀 외환 광고 치기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단속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 번째로 정규군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 이전 101만 명이었던 러시아 정규군 총원은 이제 1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병력도 장비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12월 1일부터 러시아 정규군의 현역 군인 정원을 현행 132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총병력은 238만 9,130명이 되었다고 크렘린궁이 현지 시각 9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푸틴은 현역 정원을 18만 명 더 늘리는 법령에 서명하며 정규군 현역 정원을 150만 명으로 늘렸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3만 7천 명 증원,
23년 12월 17만 명 증원에 이은 세 번째 증원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정규군 현역 150만 명, 국가근위대 34만 명, 국경경비대 17만 명 등 201만 명의 정규 병력에 약 38만 명의 동원 병력까지 합해서 도합 249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증원 결정에 대해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 정세와 우리의 외국 우방국들과의 정책에 맞추기 위해 군대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국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부 지역 안전을 위해 신규 군대 창설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병력을 증원하기에는 러시아의 재정 상황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스트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병력 팽창으로 인해 정규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3주 이내로 단축되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과의 경우 훈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차병이나 포병, 드론 운용병이 일반 보병으로 배치돼 소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크렘린 밀 블로거 노보로시아의 유령은 러시아군이 신규 부대 편성은 고사하고 기존 부대의 손실 보충과 재편성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러시아 연방 편입 후 제51 제병연합군과 제3제병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정규군에 편입된 도네츠크 1군단과 루안스크 2군단은 연대에 야포와 방공장비는 고사하고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조차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조차 이번 증원은 제대로 장비를 갖춘 정규군 증편이 아니라 스톰제트 대포 사료 확충을 위한 증원이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1.7%, 그것도 대부분 청년들을 군인으로 만들려는 러시아, 정말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22년 2월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101만 명이었던 군대를 지금 계속 늘려서 지금 처음에 22년 8월에 13만 7천 명 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17만 명 늘었고, 또 올 12월에 18만 명 더 늘려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쳤죠. 상위 용사가 되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100만 명이 없는데 더 이렇게 또 수십만 명을 더 입대시키는 조치를 3번에 걸쳐서 해서 병력이 전쟁 전에 비해서 1.5배로 늘어난다라는 거고, 이 정규군과 거의 흡사한 국가근위대, 국경경비대 등 포함해서 한 200만 명 되고, 그리고 지금 동원병력이 38만 명, 공식적인 게 38만 명, 비공식적인 게 뭐 죄수병 뭐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합하면 훨씬 많은 젊은이가 지금 총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총밖에 없다 이겁니다. 총밖에 없으면 이게 요즘 21세기에 그게 군대입니까? 그러면 그 총밖에 없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냥 스톰제트로 밀어붙이겠다. 인해 전술 계속 하겠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해 전술을 할 만큼 이 인구가 되는데 여기 뭐 1억 4천만 명 가지고 인해 전술을 하기에는 모자랄 텐데 이제 총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인해 전술로 내보낸다? 과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기계화 부대, 전차, 장갑차 없으니까 이제 오토바이 태워서 보냅니다. 이걸 또 이렇게 우리 하고 있다라고 지베즈다 TV의 동영상 캡처본인데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젊은이들, 오토바이 좋아하는 젊은이들 뭐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와 오토바이 좋아 나 저거 타고 싶어서 군대 가야 돼 하겠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죽어나가겠죠. 방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기관총 난사해버리면 다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 미래를 집어넣어서 갈아버리고 있는 러시아. 근데 전쟁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빨리 끝나겠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해리스가 요즘 뭐 급격한 상승제 아니겠습니까? 해리스가 되면 전쟁 또 길어지죠. 러시아는 완전히 국가 미래 탈탈 털리는, 그래서 당분간 재기하기 힘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자, 어떻게 망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에 앞서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비밀 공작을 성공시켰습니다. 단 1시간 동안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터져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공작이 가능한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보안을 위해 최근 대량 도입해 대원들에게 보급한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가 지난 화요일 레바논 전국에서 연이어 폭발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레바논 보건당국이 현지 시각 9월 17일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헤즈볼라 대원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호출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2024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무선 호출기는 스마트폰이 이스라엘군에 의한 위치 추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의 경고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새로운 통신 수단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헤즈볼라 대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만 국한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호출기들은 폭발 위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휴대한 방법에 따라 피해가 달랐는데요. 레바논 보건당국은 9명이 즉사하고 최소 200여 명이 중태이며 3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에는 베이루트에 있던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 모스타바 아바니도 휩쓸렸는데요. 아마니 대사 역시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 전국에 무선 호출기 사용 금지와 폐기령을 내렸는데요.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는 이 폭발이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에 심어놓은 원격 조작식 초소형 폭발 장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폭발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수행된 공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헤즈볼라가 무선 호출기를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그 무선 호출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 헤즈볼라를 잡는 전술,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이 저는 정말 대단하고 실행력도 대단하고 실행력보다 더 대단한 건 상상력이에요. 야, 이건 다친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자, 일단 휴대폰,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계속 전파가 송수신되니까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우리도 휴대전화 가지고 있으면 위치 추적되죠. 그러니 그 위치 추적된 걸 근거로 해서 간부들을 계속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야, 이거 휴대전화 함부로 쓰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휴대전화 긴급한 거 외에는 쓰지 말고 앞으로는 연락을 삐삐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삐삐 많이 사용하셨죠. 저도 당시 그때 제일 좋았던 삐삐가 모토로라에서 나오는 삐삐, 세로로 된 거, 그런 거였고, 그런 삐삐에 특수한 뭔가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폭약을 넣어놓고, 폭약도 TNT가 아니고 PETN이라고 하는 폭약인데, 이게 TNT보다 훨씬 강력한 폭발력. 그래서 이 PETN 80g만 있으면 비행기 한 대를 떨굴 수 있다, 예객기 한 대를 떨굴 수 있다 라고 하는 강력한 폭발력이라고 해요. 이 PETN을 여기 이 삐삐에다가 대만제 무선 호출기 삐삐인데 바로 이 모델입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20g씩을 넣어놨답니다. 이 대만의 골드 아폴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삐삐인데, 자, 일단 여기에다가 전체를 다 20g씩의 PETN 폭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폭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자, 지금이야 하고 딱 다 누르냐? 그게 아니고 최고사령부, 헤즈볼라 최고사령부에서 일제 전송되는 어떤 그 특수한 기호, 이런 게 작동해서 폭발하도록 된 거예요. 이를테면 빨리빨리, 우리 예전에 삐삐 하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8282 하면 빨리 삐삐해, 빨리 전화해줘,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천사, 1004 이런 거, 이런 거, 그 번호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자기네들끼리 약속된 특수한 조합의 번호가 일제 전송이 딱 되면 폭발이 다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만제 무선 호출기에 어떻게 그 PETN이라고 하는 강력한 폭약을 20g씩을 다 넣을 수 있었냐?
대만이 사실 요즘 뭐 삐삐 만든 회사가 뭐 몇 개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 대만이 이 오더를 받은 거예요. 1차 오더 분량이 5,000대. 그래서 대만은 유럽에 있는 회사에 하청을 준 거예요. 라이센스를 주고 니들이 생산해서 납품해 해서 하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아마도 모사드가 그 회사에서 제조 공정 속에 뭔가를 넣든지, 그리고는 다 만든 것을 배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납품을 하는데 그 배에서 뭔가가 조작이 되었든지, 그럼 포장을 다 까야 되는데 제작 과정에서 넣었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렇게 해서 기폭을 시켜서 일시에 그냥 폭발을 시켰다. 아까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는 이렇게 삐삐를 보다가 번호가 오니까 보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은 바로 실명돼 버렸고 오른쪽 눈도 지금 실명 위기라고 합니다. 얼굴은 다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지금 즉사한 사람들은 삐삐를 머리 옆에 놔두고 이제 잠자다가도 들어야 되니까 머리 옆에 놔두고 자다가 터져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바논 정부에서 이 터진 것들을 가져와서 조사해 보니까 P10이 들어있었다라는 건데, 그거 이스라엘 아니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헤즈볼라 대원이 쇼핑하러 갔습니다. 근데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제법 폭발력이 커요. 근데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리면 테러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유튜브 그 규정이 그래요. Weapons of World, 와우에도 올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채널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되게 잔인한 건 아닌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꽝 터지니까 이 세 명이 뭐 동시에 넘어져요. 허리에 이제 삐삐를 차고 있었는데 터진 거죠. 그래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사람들 터진 거는 대부분 이제 뭐 피투성이가 되고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머리 쪽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지금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중태가 200여 명, 그리고 9명이 즉사. 1차분 5,000대를 배포한 사람 같으면 헤즈볼라에서도 꽤 중요한 사람 축에 들어가겠죠. 그걸 뭐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게 완전 핀포인트 타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헤즈볼라의 전쟁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휘자급의 5,000명, 그러니까 지금 한 3,000명 이상을 전투불능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상상력, 이 실행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력,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국정원 뭐 어디 가서 맨날 뭐 들키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 우리도 한번 상상력 발휘해서 김정은이 북한 어떻게 한번 상상력 한번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